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고 끝나자마자 민주당은 명실상부한 이재명의 당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벌써부터 당대표 연임설이 나오는 걸 보면 이걸 실감케 하는데요. 이처럼 이재명의 대권 행보에는 파란불이 들어온 게 맞지만 단 하나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사법 리스크인데 최근 법조계 일각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할 재판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기 시작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판사도 사람이기에 압도적 의석을 가진 제1야당 대표의 재판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인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압승 이후 이재명 당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당대표 연임론이 힘을 받고 있는 데다가 친명계 현역들과 국회에 입성하는 당선인들이 주요 당직을 차지한 것에 더해 원내대표와 국회의장마저 친명계 중진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재명을 향한 권력 집중이 빠른 속도로 이어지고 있지만 당내 반발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당내에서 쓴소리를 했던 인사들의 경우 이번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고 일부 인사들은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국민의힘으로 흩어졌죠. 총선 이후 이재명이 빠르게 당을 장악하고는 있지만 비명계는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재명의 차기 대권 가도에 청신호가 들어왔다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재명에게는 사법 리스크라는 게 엄연히 존재합니다. 이재명이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당의 체질을 이재명 당으로 바꿔놓는데 성공함으로써 3년 뒤 대권 도전까지 큰 장애물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에서 유일한 장애물이 바로 사법 리스크라는 것인데요. 우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중간점검 차원에서 간략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배임, 뇌물,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이재명에게 적용했습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는 워낙 잘 알려진 내용이고 성남FC 건은 가물가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재명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 위례 프로젝트 등 관내 4개 기업의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의 후원금 명목으로 뇌물 133억 5천만 원을 전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정진상과 공모해 네이버가 희망살림을 거쳐 성남FC에 뇌물을 제공하도록 하면서 범죄 수익이라는 것을 숨기게 한, 은닉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인데요. 이것과 관련해 이재명은 배임죄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선 공천 배제에 반발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의 말이 떠오르실 텐데 당시 이수진 의원은 이재명과 관련된 백현동 판결과 관련해 제가 재판연구관 출신이니 그 판결문을 보는 순간 빤히 결과가 보인다라며 백현동 판결을 보고 실망해서 탈당을 선언하려고 했으나 그 사이 컷오프 됐다라고 말했고 특히 이수진 의원은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라고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도 이재명에게 굉장히 위협이 되고 있는 그런 사건이고 그 다음으로는 예상하셨겠지만 선거법 재판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대선 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였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김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답변한 혐의, 그리고 2021년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입니다. 밖에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연루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 가능성도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서든 막아보려고 이화영 검찰 술자리 의혹으로 대대적인 사법부에 대한 압박에 들어간 모양새이죠. 어쨌든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선거법 위반 사건은 가장 먼저 기소된 것으로 2022년 10월부터 재판이 진행돼 상당 부분 심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약 10명 정도의 증인 신문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2월 전에는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선거법 재판에서 이재명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이 된다면 이재명은 물론 민주당도 함께 공멸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할 상황에 처하기 때문인데 이재명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2027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집니다. 형 확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처럼 이재명에게 가장 치명적인 재판은 뭐니 해도 선거법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유죄가 나오고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오게 되면 이재명은 민주당을 몰락시킨 죄인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판결을 어느 판사가 감히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차기 대권주자 1순위에 있는 사람과 180여석에 육박하는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해산을 불러올 이 어마어마한 판결을 과연 누가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인데요. 이미 벌써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을 암시하는 사례가 있었죠. 아시다시피 선거법 사건은 복잡한 내용이 아니고 6개월 이내에 1심 판결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16개월이나 늘어진 끝에 재판장이 사표를 내는 바람에 총선 전 1심 선고가 불발됐습니다. 자, 이 선거법 재판이 왜 중요한가? 결정적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대선 전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큰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재명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다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물론 위증교사나 대장동 사건에서 금고 이상형이 확정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 백현동 배임뇌물 혐의 확정 판결이 차기 대선 전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법까지 벌금 100만 원에 미달해 아슬아슬하게 의원직 박탈을 면한다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사라집니다. 왜냐? 이재명이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법원이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 백현동 배임뇌물 혐의에 대해 제대로 재판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그만이라는 것이고 이 경우 이재명의 범죄는 영원히 묻히게 됩니다. 따라서 선거법 재판을 맡은 판사는 어떻게 보면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이재명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느냐 마느냐 이게 판사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선거법 재판에서 이재명이 100만 원에 미달하는 형을 받고 대선에 출마한다고 해도 당선 가능성을 100%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보면 여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디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가 되어주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